그럼 현재 장 마감 10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 배불리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마감에 또 베팅해 볼까요? 마감 산다. 두 분이 직접 고르신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키워드부터 보시면요. 마감에 산다 종목. 차윤수 시장님은 위드 코로나 키워드에 주목했고요. 그리고 부사지 대표님은 구분응선이에요. 구분응선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적이 자회사 이제 실적 같은 경우가 네.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준비가 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서 구분응선을 넘었다. 네. 위드 코로나면은 이 코로나와 같이 가는 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같이 살아야죠. 코로나가 같이 사는 건 안 되지만 네. 어찌됐든 뭐 위드 코로나를 지금 현재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포함되어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도 좀 사라지라고 외쳐봤는데 그렇죠. 안 없어지니까 어쩔 예. 수 없이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또 찾아야겠죠. 그럼 두 분은 이 키워드 속에서 무슨 종목을 골랐을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모 대표님은 아비코전자를 그리고 차윤수 선생님은 강원랜드인데요. 아비코전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D램이든 랜드든 서버용 램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5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최근에 5G 관련주는 오르지 못하고 있지만 또 파워 인덕터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급격한 전류 변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어차피 DDR5로 가게 됐으면 4에서 5로 가게 됐을 경우에 거의 2배 정도 빨라지는 상황. 그리고 이제 동작 전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낮춰주기 때문에 에너지 최근에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관련주로 D램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관련주, DDR5 관련주로 아비코전자를 한번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터 저항기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면서 278%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다. 결국은 주목할 모멘텀으로는 뭐 D램에서 DDR5로 전환이 되는 이런 수혜주로 이제 파워 인덕터 관련주로는 아비코전자가 맞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에서 파워 인덕터 공급이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인덕터는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한 부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개선된다면 지금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최근에 전고점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차트를 일단 한번 보시면은 일단 수급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신 오늘도 강하게 들어오고 사모펀드 지금 다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은 한 1,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좀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한번 이게 거래가 터지고 V자로 올라오는 흐름을 좀 주목을 하는데 아직 전고점을 찍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을 한 10,000원 초반권에서 이 500원 사이 이 가격에서 한번 분할로 관심 가져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로는 전고점 이상이 한번 돌파가 되겠죠. 12,50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코전자 오늘 종가에 매수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12,500원, 손절가는 9,800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차윤수 소장님의 관심 종목인 위드 코로나. 강원랜드요. 네, 강원랜드를 좀 보겠는데 오늘 뭐 살짝 그 봉 차트를 보면 파란 봉이 나왔는데 오히려 뭐 이럴 때가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뭐 종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로 여러 가지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강원랜드밖에 없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항공주 우리가 해외로 나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제주도 노선 꽉 차 있는데 항공주가 수혜를 본다? 사실과 다르죠. 국내에서는 항공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구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면 익히 잘 아시는 부분들이고요. 제주도 가는데 여행사 이용한다라는 거 그런 분들 거의 없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드 코로나에서 거리두기가 제한이 풀리게 되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강원랜드다. 어차피 우리가 위드 코로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지 다른 나라와 같이 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결국 뭐 그럼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단체로 강원랜드 갈 일은 없겠죠. 몇몇 소수 인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세 탄력을 강하게 받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쉬어가는 모습들이 오히려 종가에 공략하기 좋은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원랜드 그래서 마감에 사보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마감에 산다 종목 들어봤고요. 또 한 주의 마무리 코멘트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대표님, 일단 이번 주도 상승하려는 그 움직임, 힘이 더 강했어요. 우세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지난번처럼 폭탄 매도도 없었고 이제는 또 밤에 있을 미국의 고용지표 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실업 지표가 일단 개선이 되면서 미국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어제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이제 화랑장을 준비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이 일단 조정 장세에서 제가 2주 전에 나왔을 때도 이번에 상승장의 눌림목이라고 단호하게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수급이 살아있는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거죠. 근데 미국 증시도 최근에 견조한 상황이지만 국내 증시가 못지않게 강한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또 주목할 부분들은 오늘 LG전자가 또 급등을 하고 시총 상위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가 건설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건설주,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2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 그 시총 상위 종목들도 이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제 조금 매수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환율 변동성 때문에 좀 불안했던 시장들이 이제 9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화랑장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차영주 소장님은 오늘장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은 저도 이제 화랑장에 적극 동의합니다. 시장은 단기 강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200선의 회복, 1,050선의 회복 상당히 의미가 있죠. 현재 지금 뭐 뚜렷하게 주도주가 좀 뭐 느낌상 없는 가운데서 이 정도로 강하다라는 것은 시장은 단기 강세장이다. 하지만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추석 때까지는 종목별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떤 대비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인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에 대한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분기까지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일단 양호하다라는 전제하에 3분기 실적 전망이 좋다라면 현재 지금 이 순환매 장세에서 따라갈 필요 없고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들이라면 순환매 장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조건 대형주, 무조건 지수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는 종목별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려울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미 충분히 호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생각한 종목이 떠오르고 떠오르는 현상이거든요. 이럴 때는 안 사면 배가 아프고 사면 물릴 것 같고 애매한.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HLB의 경우에도 그 급등세가 계속 유지됐다고 봤는데 이런 종목은 그냥 운에 맡겨야 돼요. 아니면 이 역시도 뭔가 지표를 가지고 오를 만한 이유가 충분했던 건가요? 결국 이유는 있습니다. HLB 베트남 백신 관련주로 맞아요. 지금 부각이 됐고 많이 걱정이 되시면 조금이라도 매수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조금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게 달리는 종목들을 또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리는데 확실한 이유가 있다. 또 뭔가 시총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들은 수급이 단기적으로 붙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경우는 좀 희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강세장으로 가고 있다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관심을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영 소장님 오늘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네. LG그룹이 뜨거웠잖아요. 네. 뭐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아싸 땡큐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이 이슈를 가지고 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 드리자면요. 개인적으로 본다면 애플카 이슈는 우리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애플이 어떤 영업 전략을 흘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애플카와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댓글을 다신다 하더라도 애플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어디와 협력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하다못해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애플 휴대폰도 어떤 부품업체와 거래하는지 뜯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라면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코멘트가 굉장히 짧아서요.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우리 불사조 대표님은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연초에도 이제 애플카 이슈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한 차례 급등을 했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당장 이게 뭐 크게 뭐 이슈가 된다든지 실적으로 연결된다기보다는 여전히 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지 정말로 뭐 공장이라도 있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은 저는 그거보다는 이게 자동차 부품주의 현대차 관련주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관심이 있고 오늘도 여전히 또 급등하는 두올 같은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가 살아있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정리는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